안녕하세요. 가인지 경영을 하는 경영자 그리고 직원 여러분. 오늘은 저와 함께 데이비드 버커스의 경영의 이동이라는 책으로 함께 해보겠습니다. 이 책의 목차는요, 목차가 아주 파격적입니다. 이메일을 금지하라, 고객을 2순위로 두어라, 직원들이 떠나게 돈을 지불하라, 급여를 공개하라, 경쟁 금지 조항을 없애라. 이렇게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경영의 기본 원리와는 반대되는 주장들을 해내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주장들을 심고 있길래 출간되자마자 아마존의 베스트셀러에 올랐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좀 이야기해보고 싶은 것은요, 이 평가제도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평가제도를 없애라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사의 평가제도가 어떻습니까? 이 제너럴 일렉트릭, 잭 웰치로 대표되어지는 이 스택 랭킹 방식, 활력곡선 방식이라고 그러죠. 동일한 직급을 평가를 해서 순위를 매기고 상위 20%에게는 파격적인 보상을, 하위 10%에는 과감한 이 정책을 펼치는 이른바 이 중성자탄이라고 불렸던 잭 웰치의 평가 방식인데요. 이 GE는 이 평가 방식에 의해서 이 복지부동이었던 조직이 활력이 넘치게 되고 사업이 구조조정되면서 이 위기의 순간에 처해 있던 제너럴 일렉트릭이 이 회생하고 다시 이제 글로벌 기업으로 재도약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업 문화와 상관없이 이런 제도들이 무분별하게 전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서 부작용들이 가장 많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대표적인 예가 어디입니까? 이 휴렛패커드입니다. 전통적으로 팀워크 중심이었던 휴렛패커드가 이 스택 랭킹 제도, 강제 순위 등급 배정 방식의 스택 랭킹 제도를 도입하면서 이 조직의 팀워크가 깨지고 내부 경쟁이 강화되고 또 언제든지 자기가 해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함 때문에 이 팀원 간의 협력이 안 일어나고 결국은 회사의 실적이 악화됐던 그런 사례도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MS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스택 랭킹 제도가 도입됐던 10년 기간 동안에 회사의 실적이 곤두박질 치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애플에게 많이 밀렸던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이 아도비, 이런 포토샵이라고 불리죠.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한 아도비는 1년에 한 번씩 이런 스택 랭킹 제도를 운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자는 직원 평가권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직원들 입장에서는 내가 어떻게 평가받아질 것인가를 염두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저는 무엇으로 평가받습니까? 질문하고 평가에 해당되는 일은 집중해서 하지만 팀워크가 필요한 일이거나 평가에 해당되지 않는 고객이 요청한 일들에 대해서는 집중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아도비는요, 이 스택 랭킹 제도를 폐지하고 이른바 체크인 프로세스를 도입을 합니다. 1년에 한 번 평가했던 것을 분기에 한 번으로 바꾸고요. 과거에 어떠했는지에 대한 과거 평가 중심을 미래에 대한 성장과 발전 방향 중심으로 바꾸고 또 상대 평가를 절대 평가로 바꾸고 이 엄격한 그레이드와 평가 지표를 없애고 자유롭게 형식과 양식을 없애서 피드백할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이른바 평가에서 피드백으로 바꾼 거죠. 아도비가 그 이후에 회생을 했고요. 더불어서 이 책에서는요, 모토로라의 사례라든가 HP의 사례, MS의 사례, GE의 사례, 이런 기업들은 대표적으로 이 상대 서열 방식의 평가 제도를 없앤 회사들입니다. 이 리오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자동차 부품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요, 매년 11만 5천 명의 직원들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보너스와 급여를 인상하고 또 관리자들에게 그 평가 권한을 줘서 직원들을 지휘, 명령, 통제하도록 했죠. 점점점 문제는 이 회사의 팀워크가 떨어지고 고객 대응이 늦어지고 새로운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고갈되고 기존에 있던 것들만 제대로 하려고 하는, 변화하지 않으려고 하는 조직 때문에 회사가 어려워졌죠. 근데 지금은 이제 개인별로 정하던 급여 대신에 회사의 실적에 따라서 연례 보너스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리더는 이렇게 말합니다. 직원들은 자신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더 자주 그리고 더욱 시기적절한 피드백을 원하고 있다. 당신이 회사의 리더라고 한다면 평가하려고 하지 말고 피드백해라. 국내 기업의 사례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 NC소프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우리 국내에서는요, 이 게임 리니지라고 하는 게임을 개발한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작년부터 임원 평가를 상대 평가에서 절대 평가로 바꾸고 이 평가 결과에 의해서 보상을 하지를 않고 평가 자체는 피드백 중심으로 바꾸었고요. 올해부터는 전 직원이 다면 평가, 다면 피드백 시스템으로 바꾸어서 10명까지 개인에게 한 명에게
10명의 주변 사람들이 피드백해주는 형태로 바꾸고요. 직원 평가 제도 역시 절대 평가로 바꾸어서 개인 성과급이 아닌 팀 성과 중심으로 보너스를 연말에 지급하고, 평가는 그야말로 피드백 중심으로 바꾸어서 피드백 자체가 그 사람의 연봉, 보상, 승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향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평가가, 즉 진단이 타당도가 11%밖에 되지 않는다면 그 평가는 과감하게 폐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저희 조직에서는 이런 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 자주 빈번하게 서로 피드백해주는 이 상호 피드백의 원리들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엄격하게 따져보면 평가를 하고 싶은 그 마음 속에는 뭐가 있냐면, 이 평가 결과에 따라서 신상필벌, 잘한 사람은 상을 주고 못한 사람은 벌을 준다라고 하는 약간은 이 파워 지향적인, 힘 지향적인 논리가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회사의 평가 제도가 어떻습니까? 과감하게 피드백으로 바꾸고 과거 지향, 결과 지향, 보상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미래 지향, 개발 지향, 성장 지향의 피드백으로 바꿔보시길 바랍니다.